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이제 몇 편에 걸쳐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참고 삼아 보세요. 자, 11월이 시작됐습니다. 11월이 시작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오늘은 수요일이라고. 그러니까 주봉의 의미는 크지 않은 날이에요. 오늘은 1일이에요. 1일이기 때문에 월봉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월봉을 잘 보세요. 상단선이 내려와요. 내려오죠. 317.20 정도의 상단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매도자예요. 매도자면 저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317.20까지는 올라가 줘야 매도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안 올라와.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 올라올 거냐? 그건 전 몰라요. 네? 올라올 수도 있고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저가를 보세요. 네, 저가 대략적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저가 위에 하단선이 없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가를 지킬 생각 없다고. 애초부터 저가를 지킬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자, 하단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펼쳐서 볼게요. 사실 뭐 별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건 뭐 위아래 다 열어놓고 움직이는 거라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승, 하락 이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 환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저가예요. 여기가 상승 공간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하락 공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승 공간 안에서 놀면 상방을 보셔도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317.20까지. 야, 이건 상승장이야. 이건 강세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락 공간을 쓰죠. 하락 공간을 쓰면 얼마까지 가요? 288.9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하락시, 이거는 상승시. 본인이 선택해야죠. 나는 어떤 공간을 쓸 건지. 나는 상승 공간을 쓰겠다. 그러면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지난달 저가에 가장 가깝게 매수를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저가를 깼다. 그러면 상승 공간을 쓴 게 잘못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저가 투자 심의도가 상승하죠? 왜 그래요? 연구관을 쓰잖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깨면 어떻게 돼요? 저가 투자 심의도가 내려간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뭐예요? 지난달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난달 저가를 못 지키면 아래로 몇 푼 내려요? 지금 얼마인데? 308이죠? 네. 288까지 내릴 수 있다고. 그럼 얼마예요? 이건 0, 20. 20%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지금 하락할 수 있는 공간이 20% 정도 된다고. 지난달 저가를 지키면 상관없지만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20%가량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거래하시면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내려가면 내려가나 보다 그런 생각만 든다고요. 공간 자체를 이해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저가를 깨느냐. 저가를 안 깨면 상방을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저가를 깨면 상방을 보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월봉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다시 주봉으로 갈게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장중이죠. 장중. 끝난 게 아니야. 오늘 안 끝나. 그죠? 자, 이제 하나하나의 규칙을 보여드릴게요. 그 규칙을 이해하고 보셔야 이해가 돼. 자,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하단, 여기가 이격볼펜 20하단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규칙이 어떻게 돼요? 예? 볼린저 밴드 20하단선 아래에서는 매도 못해. 매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환경 내에서는 매도 기회가 없는 거죠. 매도 기회가 있을 수가 없지. 여기가 지금 311.65 정도 되잖아요. 예. 이 아래는 매도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간다고 해도 매도를 잡을 수가 없죠. 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격볼펜, 그죠? 여기가 한 300.66 정도 되는데, 이거 두 개 다 깨면 매수잖아요, 원래. 그죠? 두 개를 하단으로 다 깨면 매수 관점이 된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매도자는 뭘 해야 돼요? 청산 또는 홀딩.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매도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보유할 건지 청산할 건지 그것만 고민해야지, 지금 위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봐야 이게 가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내가 아래로 갈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로 갈 거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기준, 시간에 대한 기준, 봉에 대한 기준.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땐 지금은 매도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하방을 보는 사람이지만 지금 가격은 하방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메리트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 시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게 검정색이 볼펜 20이에요. 요건 이격 볼펜이라고. 근데 내려오죠? 내려오잖아요. 예. 계속 내려간다고. 시간이 지나면 볼펜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축이에요. 시간축이면 볼펜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커지죠. 예.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고요. 지금은 침체여도 다음 봉이 되면 침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시간만 보내면 아래쪽이 열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아래쪽이 열린다고.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가기 전에 올라야 돼. 예? 시간이 가기 전에 올라야 된다고. 시간이 가고 있는데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면 아래쪽이 계속 추가적으로 열린다고요. 예? 이게 지표와 시간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 가격이 싸. 다음 봉은 또 쌀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봉만 싼 거예요. 다음 봉은 싸지 않아요. 그걸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 고가가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도 여기는 고가가 횡보예요. 빨강색.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고가를 낮추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보다 낮아지려면 이번 주에 뭐가 필요하냐면 윗꼬리가 필요하다고.
윗꼬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높여놓은 고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다음 주에 고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고가가 얼마냐가 아니라 다음 주에 고가를 낮출 수 있느냐예요. 자, 1. 지금 고가 중요 안 하다는 거죠. 예? 지금 고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 다음 주 고가를 낮춘다. 자, 그럼 고가를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 윗꼬리를 달아야죠. 5와 장대음봉. 그럼 아래로 내려갈 공간이 있으면 장대음봉으로 만들면 되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의도적으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끄집어 내려서 윗꼬리를 만들면 돼요. 어느 방식으로 가는지는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을 수 없도록 충분한 윗꼬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충분한 윗꼬리를 확보해줘야 돼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와도 된다고.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방어를 하려면 윗꼬리가 필요해. 윗꼬리는 상승 후 내리면 생겨요. 상승 후에 내려야 생기는 거지, 그냥 내리면 윗꼬리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도적으로 위로 올렸다가 다시 끄집어 내려야 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매도자에게 매력이 없어요. 이번 주 확인하셔야 될 건 뭐예요? 윗꼬리. 예? 윗꼬리가 충분히 달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윗꼬리가 얼마큼 제대로 달리는가이지,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매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충분히 양봉이 났을 때 공략을 해야 돼요. 왜? 금요일날 주가가 빠져서 윗꼬리가 되면 성공한 거예요. 응? 금요일날 봤더니 주가가 쭉 빠졌어. 그래서 주봉에 윗꼬리가 생겼어. 그럼 선생님의 판단이 맞는 거라고. 매도한 게 맞다. 근데 매도를 할 때는 윗꼬리가 생긴 다음에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윗꼬리가 없는 양봉일 때 갖다 때려야 돼요. 그래야 걔가 하락하면서 윗꼬리를 만들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 스텝이 있는 거예요. 윗꼬리가 생길 거기 때문에 윗꼬리가 없는 양봉에서 매도를 때리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만들어진 윗꼬리를 보고 이 윗꼬리를 봤을 때 고가를 넘기 힘들겠구나 판단이 되시면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사용할 건지는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전략이 되는 거지, 의도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흐름만 보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월봉과 주봉에 대한 전략은 어느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코스피로 넘어가서, 코스피도 똑같죠?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이격이 낮아지는 거죠. 이격이 상당히 낮아져요. 그래서 한 2,300만 돼도 이제 볼펜 20 하단선이 존재하니까 감아 올려야 되는 수치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월봉으로 갑니다. 월봉. 월봉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월봉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래에도 없고 위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위로 끌어올리면 이 정도. 2372.63 정도 돼요. 위로 끌어올리면. 근데 아래로 끄집어 내리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2180. 자, 2180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망했다죠? 상방은 망한 거예요. 2180을 가면 끝난 거야. 근데 이번 달에 거기까지도 갈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요? 쫄지 마. 강세장이야. 그죠?
쫄지마 강세장이야 이거잖아요. 근데 본인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지. 본인 돈이 들어간 사람은 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수가 내리는데 어떻게 안 쫄아? 쫄 수 있지. 근데 신호 주는 사람, 리딩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아이, 쫄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 돈 안 들어갔어. 네 돈이잖아. 내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수가 내리면 뭐라 그래요? 사모으세요. 그러지. 이미 다 샀어. 예? 7월 달부터 매수하라 그랬는데 지금 11월이에요. 근데 지금도 매수하라 그러잖아. 아, 지금도 저점 매수라고. 8월도 저점 매수, 9월도 저점 매수, 10월도 저점 매수, 지금도 저점 매수. 네? 작년 저점 깨봐요? 그럼 거기 깨져도 저점 매수. 걱정하지 마라. 반등 나온다. 지금의 월봉 구조는 사실 상승하려고 그린 게 아니에요.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는 거지. 예. 지금 차트의 모양새는 상승하려고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윗꼬리를 그리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럽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거를 끄고 일목으로 볼게요. 일목으로 보면 잘 보세요. 지금 상단선이 있는 자리가 2370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선행스팬 2가 있어요. 예, 기준선 26이 있고, 저는 여기는 거의 벽이라고 해요. 벽.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예, 벽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못 넘을 거다. 예? 이번 달에 2377.76은 넘기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단선도 있고, 예, 기준선 26도 있고, 선행스팬 2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당한 저항이라고 보여져요. 자, 판단하셔야 되는 거, 그런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데드 났잖아요. 예, 데드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데드가 난 거잖아요. 똑같이. 그럼 여기도 데드, 여기도 데드. 그러면 보통, 예, 여기 선행스팬 2 아래에 저점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바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닥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예, 저점을 깨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나오려면 결국엔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저가를 깨면 작년 저점을 깨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배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봉들을 그리는구나 라는 걸 납득을 해야지, 뭐 이게 무슨 형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자, 지금 여기가 바닥이죠. 예. 근데 이렇게 선행스팬 2를 뚫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갔죠. 여기가 선행스팬 2를 뚫고 내려간 자리란 말이에요. 바닥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게 1번이고 2번이면 2번이 낮죠. 그러니까 선행스팬 2 쪽에 있는 바닥이, 예, 좌측에 있는 바닥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확률이 높다고. 반드시 낮다가 아니라 낮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 선행스팬 2를 붕괴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예, 바닥이 좌측이 아니라 우측에, 예? 우측이니까 미래로, 예? 현재와 미래의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작년 저점까지도 충분히 붕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곧보수는 얼마 가겠어요? 작년 고점을 넘어야 되잖아요. 예?
코스피 지수가 작년 저점을 붕괴한다라는 거는 코스피는 작년 고점을 넘어야 되니까 3,940원 쪽으로 향해 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렴하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 저렴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 저렴이에요. 예? 하락했기 때문에 싸 보이는 거지. 예? 하락했기 때문에 싸 보이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지금은 더 낮아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지수는 다 대등하고 다 나빠요. 예? 다 나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달았잖아요. 예? 그렇게 달아서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이 주식을 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지수가 오르면 좋은 거야. 지수가 오르면 대박이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접근하시지 말고 지수가 오르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수가 내리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셔야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거를 보셔야 이게 세상이 보이는 거지. 그게 안 보이면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자, 이거 이주봉이잖아요. 이주봉. 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싸움하고 있는 거지? 예? 여기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3025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붕괴시키지 못하는 한 코스피는 위로 가는 거예요. 예? 3025원 아래로 끄집어 내리지 못하는 한 코스피는 어디로 간다? 위로 가요. 위로. 그걸 잊지 마세요. 근데 얘가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 예?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3거래일 동안 3025원을 붕괴하지 못하면 코스피는 상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코스피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지수를 내린다라는 뜻이고, 지수가 내린다라는 뜻은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응? 지금 어쩌면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 가격을 계속 보셔야 돼요. 아, 금요일 종가가 3025원을 넘을까? 3110원을 넘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3110원을 넘으면 3245원 위로 가는 거고, 그쵸? 3025원 위에서 끝나면 3200원 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3200원 위로 가나 3240원 위로 가나 똑같죠. 결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025원을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라고요. 요 두 개. 자, 얘는 지금 골드 났다 빠졌잖아요. 골드 났다 빠졌다고. 골드가 났다 빠졌는데 얘는 아직도 골드라고.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남은 상거래일 동안 3025원 고지전을 할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돈을 읽어야 되잖아요. 돈을 읽어 가시는 방법도 살짝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개인이 1000억을 팔고 외국인이 288억을 팔고 기관이 1350억을 삽니다. 근데 오늘이 1일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을 따질 때는 1일부터 따지는 거예요. 1일부터.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으니까 상방이죠. 누적이 없어. 지난달 거는 무시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하방, 그죠? 외국인도 하방이죠. 자, 근데 외국인이 선물을 사. 그럼 외국인은 상방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얘는 뭘로 봐야 돼요? 선물은 선물 기준 누적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3조 7천억에서 3조 4천억이 된 거야.
무슨 얘기예요? 얘는 어차피 사나 팔으나 하방이야. 예?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하방이란 말이에요. 누적으로는 계속 매도를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니까 우와 상방으로 전환을 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매수를 하는 거야. 청산 일부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위로 갈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응?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위로 갈 의지가 있는 거라고. 근데 외국인이 현물을 안 사. 그럼 지수가 1%나 올랐는데 현물을 안 산다는 건 뭐예요? 매집할 의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위치에서는 매집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력적이지 않은 거지. 지금 위치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라고요. 매력적이면 담아야지. 안 담잖아. 그럼 뭐예요? 이건 선물만 갖고 지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지. 예? 선물을 가지고 핸들링 한다는 건 자기네들이 그리고 싶은 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봉을 그리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상방으로 가려는 의도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거지. 상방으로 가려면 현물을 왕창 사야지. 근데 현물을 왕창 안 사잖아요? 그 현물을 왕창 안 산다는 거는 의도는 없는 거야. 그냥 선물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돈의 흐름을 보면 예, 아직은 외국인이 상방으로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잡은 건 아니야. 그냥 지수를 올리고 싶은 거지. 그럼 지수를 올리는 거하고 상방 포지션을 잡는 거하고 어떤 게 다른 거냐? 상방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건 지속적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냥 지수가 오르는 건 나는 그냥 잠시 윗꼬리를 그리고 싶어서 상승을 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위로 땡겨가지고 외국인이 선물을 샀어요. 근데 이게 청산 물량이면 내일 또 매도하면 돼. 예? 그러니까 오늘 끌어올린 게 청산 물량이야. 이거 3천억 정도 그냥 나는 청산할래. 그래도 지금 3조 4천억 남았잖아요. 그럼 내일 또 매도하면 돼.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하는데 개인도 현물 매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규모가 1,000억이잖아. 이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면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0억 단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단위의 돈은 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월이 시작했는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상방을 보시는 분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강세장입니다. 예? 쫄지 마세요. 강세장이에요. 물론 제 돈은 아니고 여러분 돈이니까 물려도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리딩 하시는 분들, 상방 주장 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매수하라고 추천하지만 네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 손실나도 그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시고요. 지난달 저가를 만약에 붕괴하는 상황이 온다면 지난달 저가, 즉 10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강세장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강세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이제 아래쪽 목표는 작년 저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2편 올려드릴게요. 2편.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